이번에는 이제 회사의 분할 얘기를 했고 합병 부분부터 안 했죠? 합병 부분을 나눠놨죠? 그런데 앞부분부터 다시 한번 쭉 한번 편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회사가 성장하면서 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생산성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면은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쪼개는 것이 회사 분할인데 생산성이 떨어지고 회사가 어떤 이익을 못 내고 있으니까 회사의 규모를 줄여야 되겠지. 그게 이제 회사 분할이 되겠어.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이러한 문제를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규모가 커졌는데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회사 분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회사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 이 회사가 단일하게 한 가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지우개를 팔던 회사야. 그런데 뭐 학생의 지우개뿐만이 아니라 필기구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연필이라든지 뭐 필통이라든지 문구류 전반적인 부분을 다 파는 회사로 크게 확장을 시켰을 때 더욱더 장래의 어떤 희망이 더욱더 잘 보인다. 지우개를 너무 잘 팔고 있는 회사다. 그런데 이거를 확장을 해도 문구류로 확장을 해도 더욱더 전망이 좀 보이는 회사다 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규모를 더 크게 하려고 할 때는 다른 어떤 뭐 연필 공장이라든지 뭐 문구 파는 회사 같은 경우랑 같이 합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합병인 거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회사 합병은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 이익이 될 때 이용하는 경영 방식이다. 회사 분할은 회사의 규모가 커진 후에 필요한 것이므로 그러니까 분할이 되어야 될 정도면 어느 정도 회사의 규모가 커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대기업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분할이 그게 크게 있지는 않았었다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에 60년대, 70년대 경제성장 이후에 짜잘짜잘한 회사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조그마한 회사들이 자꾸 하나씩 합병돼서 그룹이 큰 대기업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합병을 표현한 대기업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합병보다 분할이 어떻게 해서 제도적으로 조금 더 늦게 제도화되었다. 그러면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초롱이 제가와 제빵 영업으로 구성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주식회사 초롱회사가 있었는데 이 초롱회사가 규모는 컸는데 생산성이 떨어지는 회사가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할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야. 규모는 큰데 좀 더 실속을 하기 위해서 제가와 제빵을 이제 나눠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만약에 제빵을 떼어내서 주식회사 초롱빵집을 만든다면 이를 신설회사라고 하고 주식회사 초롱은 무슨 회사라고 한다? 존속회사라고 한다. 그러면 개념에서 뭐를 알아야 돼? 분할을 했을 때는 이름을 알아야 되겠지. 존속회사와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무슨 회사가 생긴다는 거야? 그렇지. 신설회사. 이렇게 개념 이름들을 좀 알아두면 좋겠어. 신설회사로서 이렇게 분할 회사가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원래 있던 주식회사 초롱이 큰 존속회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빵만 빼놓는다면 주식회사 초롱빵집을 만든다고 했으면은 초롱빵집이 신설회사가 된다고 했어. 상장회사가 분할을 하려면 이 분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다라고 했어? 이 분할하는 조건. 분할의 조건은 이 조건 같은 경우는 시험 보기 전까지 그냥 외워버려. 조건은 그냥 이게 딱 상장회사가 분할을 하려면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돼? 제일 첫 번째 무조건 뭐를 해야 돼? 주주들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인들이 되겠지. 회사의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이야. 그러면 자본을 갖고 있는 주인들의 총회를 거쳐서 출석한 출주에 몇 명 이상의 찬성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자, 분할을 하기 위한 조건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3분의
3분의 이상의 찬성수가 있어야 되겠고 발행 주식 총수. 자, 이거는 출석한 사람들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발행 주식. 이 초롱이라는 회사가 원래 갖고 있던 총 주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총 주식의 몇 퍼센트, 이 총 주식의 몇 퍼센트 이상의 찬성수가 3분의 1 이상의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수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모두 충족이야. 모두 충족.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모두 충족이 돼야지만 결의가 가능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롱의 발행 주식 총수가 120만 주고 자, 총 주식이 120만 주다. 이건 예시인 거지. 그치? 120만 주고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보유 주식 수가 60만 주라고 했어. 그러면 출석한 사람, 첫 번째 조건이 출석한 사람이 60만 주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120만 주 중에 60만 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왔어. 보유 주식 수가. 근데 이 중에서 이렇게 60만 주인 사람들이 왔고 숫자 갖고 60만에서 60명이 6명이 와서 10만씩 갖고 이거는 몰라. 비율은 각각 다를 거야. 그치? 갖고 있는 거에 따라서 비율은 달라. 주식은. 근데 어쨌든 총 60만 주를 갖고 왔는데 이 중에서 찬성이 몇 명이야? 40만 주가 찬성을 했어. 그럼 일단 출석이 60만 주가 출석을 했다면 120의 3분의 2를 넘겼니? 첫 번째 조건을 달성했니? 첫 번째 달성 오케이. 그러면은 발행 주식이 120이야. 120에 40이면은 3분의 1을 달성했니? 그치? 오케이. 그럼 이걸 모두 충족했으니까 이 주식회사 초롱은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분할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분할을 결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주식회사 초롱은 분할하는 회사야. 분할 오케이. 인정했어. 승인했어. 분할했어. 이 회사는. 자, 그러면 분할을 할 때에 이제 자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이렇게 분할에 대한 조건은 이런 조건을 했고 그럼 이 분할에 대한 자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돈도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자산은 어떻게 나눈가 했더니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인 순자산은 분할 비율에 따라서 자, 뭐에서 무엇을 뺀다? 자산에서 무엇을 빼? 부채를 빼면은 그러면 무슨 값이 나온다? 순자산이 나오는데 이 순자산을 일정한 비율로 어떻게 된댔어? 나눠야 된다라고 그랬어. 쌤, 근데 저기 60만 주랑 40만 주를 두 개 다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 있어야 돼. 근데 60만 주가 120의 3분의 2예요? 아니면 60만 주는 그냥 따로예요? 그러니까 참석 확률 60만. 참석한 사람이 60만 주가 온 거야. 네. 그럼 참석한 사람이 60만 주가 왔어. 네. 총 주식이 120만 주잖아. 네. 그 중에서 이 주주총회를 열었더니 네. 사람들이 다 오진 않고 60만 주가 왔어. 네. 그러면 120에 몇 분의 몇이 온 거야? 3분의 2 이상이 왔지. 네. 그러니까 일단 3분의 2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사람이 일단 60만이라는 사람이 왔고 근데 120의 3분의 2가 80인데. 아니 120의 3분의 2가 아니라 출석한 사람의 3분의 2가 찬성. 그럼 60만 주는 60만 주는 그냥 60만 주가 왔다는 그냥 숫자일 뿐이야. 120이랑 연관. 상관없이. 얘는 3분의 1의 값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낸 거고. 네. 그리고 60만이 왔고 이 60만에서 여기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40만이 찬성을 했으니까 네. 40만이 찬성했으니까 3분의 1을 넘었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오케이야. 60에 40이 찬성이기 때문에 오케이. 네. 그리고 그 40을 따져봤더니 120에 3분의 1이니까 또 오케이. 네. 이해됐어? 네. 그래서 요렇게 조건을 차지를 해야 된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산을 나누는 건 어떻게 나누느냐 했더니 분할 비율을 봤더니
분할 비율에 따라서 존속회사와 신설회사가 나눠 갔는데 분할 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신설회사의 순자산을 분할 전 회사의 순자산으로 나눠. 그럼 만약에 이 값이 0.3이면 신설회사는 얼마를 갖게 됐어? 분할 전 회사가 보유한 순자산의 몇 배를 갖게 돼? 0.3배를 갖게 되고 나머지는 얼마를 갖게 돼? 존속회사. 나눠봤더니 0.3, 0.7의 비율이 나오더라. 순자산의 비율이. 그럼 만약에 이 초록회사의 돈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100억이야. 이 회사가 100억의 회사인데 이익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서 나눴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회사는 얼마를 갖게 된다는 거야? 초록은 70억을 가지고 이제 다시 돈을 나눠야 되니까 비율을 따져서 70억을 가지고 신설회사는 30억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 거지. 회사가. 자, 이런 방식으로 신설회사가 만들어지면 이 회사의 이제 신설회사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신설회사가 만들어지면 이 신설회사에 또 뭐가 필요하는 거야? 주주를 누구로 할 것인가? 주식회사의 주인. 그러니까 회사의 자본의 주식회사의 주인을 누구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기서 또 누구하고 누구로 나눠지는 거야? 인적 분할하고 또 무엇으로 또 나뉘어지는 거야? 이 안에서 인적 분할하고 나눠져야 되니까 인적 분할하고 그 다음에 물적 분할이 또 나눠지는 거야. 이 안에서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이 나눠지는데 인적 분할은 분할 전 회사의 주주들이 자신들 지분율만큼 존속 회사의 지분도 갖게 되고 신설 회사의 지분도 갖게 돼. 예를 들어서 분할 전의 지분을 10%를 갖고 있던 주주가 있다라고 치자. 어떤 주주 A가 있었어. 이 사람은 원래가 초롱이라는 주식회사 초롱이라는 회사의 10%의 주주였어. 그러면 나눠졌지.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이 주식회사 초롱에도 10%의 70억의 10%의 주식을 갖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설회사 초롱빵집에서도 10%의 뭐를 갖게 되는 거야? 주식을 갖게 되는 거야. 10%, 10%.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지배하게 된다. 반면에 물적 분할은 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자, 물적 분할은, 인적 분할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인적 분할은 주주들이 뭐하고 뭐를 그냥 똑같이 낸다? 분할 전 지분하고, 그 다음에 모든 신설의 지분을 각각 가지는데, 물적 분할의 뭐는 신설회사에 가지고 있는 이 회사는 물적 분할을 했지. 30억을 했으면은 이 회사의 물적인 분할에 대한 주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물적 분할의 주식은 얘는 누가 다 가지고 가? 존속회사가 다 가지고 가는 거야. 물적 분할의 주식은 존속회사가 다 가지고 가. 그러면 신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발행한 주식의 평가액은, 그럼 얘가 다 가지고 이 주식의 물적 분할의 평가액은 뭐가 되는 거야? 순이익이 되는 거야. 그럼 순이익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분할이 순이익인 거야? 개념만 확실하게 알아두면 돼. 물적 분할의 신설회사의, 이게 옆으로 이렇게 가면 좀 좋겠어. 자, 신설회사의 물적 분할의 순이익은, 이것도 신설회사잖아. 신설회사의 물적 분할의 평가액은 순이익을 다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순이익은 신설회사의 순이익은 순자산과 똑같다. 얘가 순자산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존속회사는 얘는 뭐를 가지고 있어? 이 존속회사는 모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뭐야? 자회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물적 분할이 되면 분할점 회사의 주주는 자 물적 분할이 됐어. 그러면 존속회사는 분할점 지분율로 어디에는 직접 분할 이 주주의 입장을 따져보자. 여기 봐봐. 얘는 여기에 직접 지배를 가지고 있지. 얘는 직접 지배를 가지고 있지. 그 대신 여기에는 어때? 이 주식은 가져 안 가져? 여기에 있는 주식은 다 어디 물적 분할의 주식은 다 누가 갖고 있다고? 존속회사가 갖고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주주는 여기 있는 주주는 신설회사의 물적 분할에 해당되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여를 할 수 있어. 모 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 모 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갈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거를 가지고 요거 말장난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자 요거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물적 분할이 되면 분할점 회사의 주주는 존속 회사에 대해서 분할점 지분율로 직접 지배를 하지만 신설 회사에 대해서는 지분이 없으므로 존속 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여기를 형광펜으로 꼭 칠해놓고 자 여기서 순자산은 자 물적 분할이었을 경우 되게 중요한 부분에서 주주는 여기서 주주는 뭐를 해주게 된다? 간접 지배. 물적 분할일 경우에는 간접 지배된다. 한편 또 다른 얘기야. 회사의 분할로 인해 몇 가지 사회적 쟁점이 발생했는데 근로자의 승계의 문제에서 민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상법에서는 신설회사가 근로자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민법은 사람을 함부로 저기 줘버려 봐도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지. 그런데 상법에서는 이게 회사가 분할되었으니까 명함을 주식회사 초롱에서 초롱빵집으로 보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상법인 거야. 그래서 대법원은 어디에다가 손을 들어줬어? 대법원은 어디에다 손을 들어줬다고? 상법을 우선 적용하는 거. 그래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승계가 적용된다. 자 그러면 근로자는 뭐라고? 상법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뭐 할 수 있다? 승계가 된다. 자 그러면 또 한편 물적 분할로 인한 기존 주주의 권리 문제. 자 물적 분할을 했어. 그러면 기존 주주의 권리 문제도 쟁점이야. 만약 초롱의 권리 경영자가 이미 물적 분할된 초롱빵집에 대해서 기업 공개를 하려는 결정을 내렸어. 자 그러면 일단 물적 분할을 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이라는 새로운 가정을 했어. 새로운 가정은 밑에다가 또 새롭게 만약에 또 새롭게 이제 정해졌을 때 얘를 뭐를 했다라고? 기업 공개를 하기로 했어. 신설회사를 기업 공개를 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회사가 가진 지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팔려고 얘기를 해. 그러면 존속회사는 초롱빵집을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해서 그럼 기업 공개로 팔려고 한다라고 했지. 그러면 공개로 팔려고 하면은 이 존속회사는 이게 순자산과 순이익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어디에만 다 속하니까? 모 회사에 그대로 속하니까. 그치?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 팔면 비싼 30억이지만 얘를 50억에 팔면은 순자산이 어떻게 되겠어? 늘어지겠지. 그러면 얘를 만약에 파는데 30억으로 나눴지만 얘를 기업 공개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또는
더 발행을 했어. 20억을 더 발행해서 이게 잘 팔렸어. 한 어떤 데서 확 살 수도 있지만 주식을 더 발행해서 만약에 기업의 가치가 50억이 되었어. 그러면 이 기업은 초록빵집은 어떻게 되겠어? 이거를 원래 갖고 있던 여기서 10%를 분할지분, 여기 주주가 10%하고 인적 분할해서 10%하고 10%를 갖고 있었지. 그럼 이 10%의 가치가 50억이 되면은 0.5배 정도가 늘어나지. 그러면 이 사람이 되게 높아지겠지. 그러면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기존의 주주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 회사를 기업 공개를 하자라고 이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기업 공개 결과 초록빵집에 대한 초롱에 그 대신 설득을 하면은 그 대신 얘네들은 10%를 갖고 있는 30억의 10%를 갖고 있었는데 기업 공개를 하면 이 기업이 외부에서 자금이 자 50억 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서 50억보다 더 하자. 왜냐면 비율이 확 줄어들게. 300원 너무 그렇게는 안 살 것 같은데 그럼 너무 큰데 60억으로 이제 60억이 돼서 30억이 더 들어왔다 치자. 그럼 얘네들은 10%밖에 안 되는데 누군가가 30억 기업의 가치가 2배가 떴지. 봐봐라. 그러면 30억짜리가 60억짜리가 됐어. 그럼 외부의 돈이 얼마가 더 들어온 거야? 30억이 더 들어왔지. 그러면 얘네들은 10%를 갖고 있는 게 2배가 됐지. 그럼 기존의 주주들은 오예 돈 벌었지. 2배를 벌었지. 주식을. 그럼 이때 주식 팔아도 되고 갖고 있어도 돼. 그런데 한편 2배는 벌었지만 이게 총 규모는 더 커졌으니까 기존의 10%는 어떻게 돼? 더. 총 금액에서 보면 30억의 10%였는데 60억의 10%가 되니까 비율은 어떻게 돼? 줄어들게 되지. 그러니까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의 주식은 놓고 가면 존속회사의 순자산이 늘면 주식의 가치는 높아져서 설득시킬 수 있는데 대신에 기업 공개를 하면 초록빵집에 대한 주식회사 초롱의 이 지분율은 이 초롱이 갖고 있는 지분율은 이 회사가 처음에 초롱이 갖고 있는 지분율은 어떻게 되겠어? 이 모 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율은 물적 분할에 갖고 있는 이 물적 분할에 갖고 있는 이 지분율은 또 어떻게 하겠어? 줄어들겠지? 그치? 그래서 제빵 부분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러면 얘가 지분율이 적어지면은 여기 있던 이 주주들이 또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기업을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외부 자금이 막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모 회사의 비중이 어쨌든 외부 자금이 들어오면 이 모 회사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 물적 분할의 어떤 순이익의 부분에서는 비율이 줄어드는 건 맞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이 회사가 그냥 가만 놔둬도 외부의 돈이 안 들어와도 60억끼리 기업 공개를 안 해도 얘는 가만 놔두면 혼자서 60억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봤던 주주들은 기업 공개를 인정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그 말인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초롱을 장기간 보유했던 기존 주주들은 기업 공개에 뭐 할 수도 있다? 반대할 수도 있다. 자, 요 개념이 만약에 지금 잘 안 들어온다면은 조금 있다가 증자부분에서 중자부분 수업을 하면 요 부분이 조금 더 들어와. 증자부분 예습했잖아. 여보세요? 증자부분 예습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내용 정리 요약하라 그랬잖아요. 증자부분 내용 정리를 돼 있으면 여기서 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 해야 되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존속회사 측에서는 초롱빵집을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근데 초롱빵집이 신설회사잖아요. 근데 왜 초롱빵집을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하면 존속회사의 순자산이 늘어요? 물적 분할을 했을 때 주식은 이게 무조건 순자산으로 얘한테만 들어간댔잖아. 인적 분할은 10% 나눴지만 물적 분할의 부분에서는 이 평가액이 여기서 물적 분할로 했던 주식 여기서 또 나왔던 주식이 있지. 이 주식은 무조건 어디로 들어간다고? 모 회사로 들어가니까 모 회사의 자산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신설회사가
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평가액이 신설회사의 순자산이잖아요. 그렇지. 그게 다 모회사로 들어가지. 그리고 여기 있는 주주는 간접으로. 신설회사에서는 간접. 그러니까 여기서 주식을 또 만약에 증자를 해서 주식을 증자를 해서 규모를 늘리면 이 회사가 증자를 하니까 여기 있는 주주는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 주주들이 그래서 돈을 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증자 개념은 이따가 너 저거 미리 공부해서 알잖아. 그치? 그래서 증자가 되면 일단 모회사는 무조건 이익인데 그 대신 이게 자산이면서 외부의 기업 공개로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얘가 얘를 지배하는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 줄어들. 그렇지. 줄어들게 돼. 그럼 존속회사는 타격을 안 받는 거예요? 외부가 투자를 해도? 지분이 줄지. 회사 자신의 자산의 규모는 커지지만 지분이 줄고 그러면 외부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회사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해버릴 수도 있지. 그 외부 사람들이 먹어버릴 수도 있지. 만약에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 높은 가격으로 얘를 다 지주율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얘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이 모회사가 많이 움직일 수 있어. 그걸 산 사람이 많이 갖고 있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먹어버릴 수도 있지. 기업 공개를 해버리면. 초록빵집이 클 수도 있는데 그럼 기존의 주주들은 이 초록빵집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음반 회사가 그룹을 여러 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그룹이 너무 커가지고 BTS를 따로 빼갖고 신설 회사를 만들었다고 치자. 그럼 BTS가 가지고 있는 새로 발행되는 주식은 걔네들 거고 기존의 이렇게 주주들은 기존의 이 회사를 보고 그 음반 회사 그룹을 많이 갖고 있는 이 회사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저기 있는 지분을 인적 분할로 인해서 투자했던 금액의 어떤 비율로 나누어서 여기를 갖고 있겠지. 그런데 이 BTS를 나누고 그냥 얘가 장기적으로 딱 봐서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그럼 새로운 회사에서 여기서 또 주식을 발행할 거 아니야, 돈을.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여기 주주들한테나 아니면 회사가 결정을 한다고. 그런데 외부 자본을 더 드릴 것인가, 기업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또 주주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주주들이 외부 자본 더 끌어들이자 라고 했는데 외부에서 이 BTS 그룹을 여러 개 보고 있던 누군가가 있었어. 그랬더니 어떤 금액을 외부 자본이 나오자마자 그랬던 이수만이가 BTS 그룹에 대해서 기업 공개가 나오니까 자기가 30억을 다 들여서 30억을 들여서 주주를 다 사버려, 주식을. 그럼 이 모회사하고 이수만이는 30억 똑같이 갖고 있겠지. 그럼 이제 무슨 의사결정을 할 때 둘이 무엇에 따라서 주식의 숫자에 따라서 힘을 가진다고 했지. 그럼 찬성 반대가 어떻게 되겠어? 팽팽해지겠지. 그럼 거기서 이제 1%를 더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51%가 되면은 그 사람 결정이야. 그러면 이수만이가 BTS를 만약에 30억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31억에 만약에 31억을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있다가 여기서 1억을 누군가가 여기 있던 사람이 30억에 샀는데 이수만이가 밑장 빼기를 해. 기존에 있던 주주가 이거 불안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사람하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뭐 어떤 사람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서 여러 명 이 모 회사가 다 갖고는 있지만 또 여기가 만약에 쪼개져 있거나 뭐 세월이 지나면서 그래서 한 1%를 더 샀다 치자.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 프로를 더 샀다. 처음에는 팽팽해서 뭐 똑같이 의견을 내겠지만 이게 만약에 50%인데 여기가 49%, 51%가 되는 순간에 이제 뭐를 하겠어? 좌지우지를. 이름도 바꿔버릴 수 있어. BTS를 뭐 G. 그래서 G라고 해가지고 딱 나와갖고 활동하게 해버리면 G가 돼버리는 거지. 그랬다면 여기에서 BTS가 따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기업 공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겠어, 반대하겠어? 그 주주들은 일단 반대하겠지. 얘는 장기적으로 봐서 성장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반대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게 분할이야. 회사를 나누는 거. 그러니까 분할을 하려면 일단은 주인이,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일단은 돈이 크잖아요. 돈이 크고 돈을 주인이 한 명이면 이런 절차를 안 하겠지. 그냥 한 명이 결정하겠지. 근데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을 하고 그 주식에 따라서 주인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주인들의 의견을 물어본다. 그리고 그 주인들의 이익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저 두 번째, 회사 합병은 여러 회사의 직원과 순자산을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건데, 자, 이번에는 무엇에 대한 얘기? 회사 합병에 대한 얘기. 그러면 합병은 여러 회사를 뭐 하는 거라고 한다? 여러 회사의 직원과 여러 회사의 직원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직원에 따른 순자산들이, 순자산은 뭐였어? 순자산은 뭐에서 뭐를 빼는 거? 자산에다가 부채를 뺀 것이 순자산이랬어. 그 자산을 다 뭐 한다라는 거? 큰 하나의 회사로 어떻게 한다는 거? 합치는 거. 그치? 하나로 합치는 것이 회사 합병인데, 이 과정에서 사라지는 회사를 뭐라고 하니? 하나로 다 합쳐버리면 사라지는 회사들이 있겠지? 자, 이 사라지는 회사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소멸회사라고 부른다. 명칭을 또 알아야 되겠지? 소멸회사라고 하고, 합병에 찬성하는 소멸회사의 주주는 이 소멸회사에 또 주주들이 있겠지? 그치? 이 주주는 자기 지분의 가치만큼 관련 회사의 주식을 받는데, 이 소멸회사의 주주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어디에다가 받는다? 주식의 가치를 자기가 자신의 지분에 가지고 있는 관련 회사,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관련 회사의 가치로 받는데, 이 가치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 합병 대가. 합병 대가를 받게 된다. 주주들은 합병 대가를 받게 된다. 요까지 알 수 있겠지? 합병의 대부분은 흡수 합병이며, 이 방식은 기존의 한 개 회사가 존속 회사가 되어서, 이 회사가 무슨 회사가 되는 거야? 존속 회사가 되어서 다른 회사들을 다 뭐 한다는 거야? 흡수하는 방식. 흡수의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흡수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흡수 합병을 해서는 존속 회사와 소멸 회사 모두 뭐가 필요해? 흡수 합병을 하려면, 자, 조건이 또 나오네. 흡수 합병을 하려면 존속 회사도 뭐 해야 돼? 존속 회사도 이 존속 회사의 주주가 있지. 그치? 존속 회사의 주주, 그리고 흡수되는 소멸 회사도 어떻게 돼? 소멸 회사도 원래는 주식 회사잖아. 그럼 이 소멸 회사에 또 주주도 있어야 되겠지. 그럼 모두 얘네들이 각각 뭐를 하겠어? 주주 총회를 하겠지. 얘도 총회. 주인이 여럿이니까 얘네들이 흡수해서 합병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는 얘기야. 저 회사에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주주 총회가 되고, 결의 조건은, 자, 이때의 결의 조건은 뭐하고 같아? 이 총회가 만드는 이 결의 조건은 뭐하고도 같다? 아까 뭐하고 같다? 분할하고 같아. 그럼 분할하고 같다 이 말은 뭐야? 일단 총회에 나오는 사람의 찬성수가 어떻게 돼야 돼? 그래, 3분의 2이 돼야 되고, 그 찬성수는 총 주식의, 발행 주식의 몇 % 이상이 돼야 돼?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지 일단 그래서 합병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된다고 했어. 자, 만약에 결의가 되면 이렇게 총회를 거쳐서 만약에 결의가 된 경우, 자, 이게 중요해. 자, 첫 번째 A로 할까 1로 할까? 1. 결의가 된 경우. 결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자, 어떤 경우가 돼? 합병 대가를 받는다 그랬지? 합병 대가로, 아까 전에 합병 대가로 어디에 주식을 받는다고 그랬어? 존속 회사의 뭐를 받아? 주식을 어떻게 받아? 받게 돼. 그러면 한편 합병에 반대하는 존속 회사 또는 소멸 회사
두 번째. 합병에, 이거 중요하지? 요것도 말장난 할 수 있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도 있을 거 아니야. 합하는 게 싫어! 이러는 사람도 있겠지. 그치? 커지는 것보다 지금 있는 게 좋아. 그럼 여기에 합병에 반대하는 또 존속회사의 주주가 있을 거고, 존속주주. 그리고 그 다음에 소멸회사의 주주도 있겠지. 소멸주주가 있을 것인데, 그때는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되사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인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된다. 이 사람들한테는 다 뭐가 부여된다? 주식 매수 뭐라고? 부여권. 주식 매수 청구권. 주식을 사라. 그러면 존속회사의 주주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 B, C, D, E라는 회사가 있는데 A 회사의 주주가 있었어. A 회사의 주주였던 FC가 있는데 이 FC는 합병이 싫어. 그런데 이 FC는 자기가 여기에서 주식을 몇 프로를 갖고 있어? 예를 들어 5%를 갖고 있어. 그러면 이 FC는 A 회사에다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얘기해서 내 5%의 주식을 니네 A가 다 사!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B 회사는 소멸될 회사야. 소멸될 회사에 Z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0%의 주식을 갖고 있어. 근데 이 사람 합병하는 게 싫어. 그럼 이 사람은 또 뭐 할 수 있어? 주식, 내가 가지고 있는 10%의 주식을 B 회사 니네가 다 사! 라고 하는 무엇을 발행한다고?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해. 자, 그러면 이 권리는 어디에는 부여되니? 회사 분할이 결의되었을 때. 자, 그러면 얘는 언제는 돼? 여기서 중요한 얘기 나왔어. 주식 매수 청구권은 합병일 때만 돼. 쌤, 근데 이거 학교에서 쌤이 이 문장 아예 빼라고 하셨어요. 요즘 뭐 법이 바뀌었다고 이 문장을 그냥 빼라고 하셨어요. 그냥 빼라고? 그러면은 이제는 저기 하는 회사도 저기 할 수 있게 되게 한 거지. 그치? 합병 말고 분할하는 회사도 원래 분할하는 회사의 주주들은 분할을 할 때 내 주식 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못한다고 했는데 이거 빼버리면 이거 빼버리자. 그치? 그러면 이거 빼버리고. 자, 그럼 이게 여기로 끝나는 거야. 주식 매수 청구권은 그럼 뭐야? 주주들한테 손해를 보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주식 매수 청구권을 왜 하는 거야? 일단 회사가 합병을 하든 분할을 하든 그 회사를 믿고 샀던 주주들한테 피해나 손해를 끼치지 않게끔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권리를 주는 거야. 자, 그러면 합병 중에서 무슨 합병이 있어? 근데 또 다른 얘기가 있어. 한편 뭐 이런 거지. 무슨 합병? 삼각합병이 있는데 삼각합병도 합병의 한 형태인데, 자, 그럼 이거는 무슨 회사? 자, 이것도 새로운 얘기네. 모 회사 A와 모 회사와 자회사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자회사는 스몰 a로 할게. 이렇게 잘 보이니까 모 회사와 자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모 회사와 자회사가 있고 삼각합병 하나 더. 소멸회사. 소멸회사는 그냥 아예 다른 이름으로 B라고 하자. 그치? 이런 소멸회사가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얘가 이제 삼각합병을 일으키는 거야. 그치? 삼각합병을, 그러니까 어차피 요 모습의 합병하고 좀 다른 모습인 거지. 이거는 어떤 회사가 있어?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모자회사가 있는 경우지. 자, 그러면은 이때는 삼각합병은 자회사가 소멸회사를 인수하지만,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자회사가 뭐를 인수하니? 소멸회사를 인수를 해, 일단은. 그치? 인수를 하는데 이때
자회사가 아니라 소멸회사를 자회사가 다 받지만 이때 소멸회사가 받는 대가는 얘가 일단 받아. 얘가 흡수를 해. 근데 대가는 모회사가 뭐를 해주는 거야? 모회사의 주식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얘도 자회사니까, 그치? 주식은 누구의 주식이, 얘는 자회사의 주식은, 주식의 가치는 다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 모회사에 있다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이 소멸회사는 어디에 주식을 받는 게 이익이야?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받는 게 맞아. 이 모회사는 그래야 자기도 관리하기가 편하잖아, 그치? 그래서 모회사의 주식으로 이 소멸회사가 대가를 받는다라는 거야. 요 개념을 알겠어? 그러니까 방향을 잘 알면 돼. 그래서 삼각합병의 경우에 자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줄 모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뭐 하고 있어야 돼? 보유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모회사는 이미 주식이 어떻게 돼야 돼?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소멸회사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 모회사가 자신의 주식이 조금 어떻게 돼? 좀 많아야 된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면 삼각합병을 하려면은, 그럼 이 삼각합병을 하려면은 뭐가 다 있어야 돼? 자회사와 소멸회사 또 뭐야? 모두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해. 자회사하고 소멸회사도 얘네들도 또 뭐가 필요해? 주주총회가 필요해. 일단은 합병을 하던 분할을 하던 모두 뭐가 일어나는 거야? 주주총회는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때의 결의 조건은 회사 분할 때하고 같지. 그런데 뭐의 결의는 필요 없어. 모회사의 결의는 필요가 없는 거야. 자회사만 결의를 하면 돼. 이 소멸회사를 그러니까 삼각합병. 그래서 합병이 결의되었을 때 자회사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는, 자, 이게 되게 중요하지. 자회사와, 그러면 이 모회사는 주주총회를 하니 안 하니? 안 하지. 그러니까 이 자회사하고 소멸회사가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거에 대해서, 물론 여기 회사에 합쳐지겠지만 이 합쳐지게 되는 거에서 여기에 있는 주주와 여기에 있는 주주는 뭐를 갖게 되니? 주식, 매수, 청구권을 갖게 되지. 그치? 그런데 이 모회사는 주주총회를 하니 안 하니? 안 하지. 그러면 이때에 이 합병을 할 때에 이 모회사의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팔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는 주식회사 주식 매수 청구권을 갖고 있어서 팔 수 있지만 얘는 팔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잘 분리만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그 말을 여러 가지로 또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한번 끊고 유상증자, 무상증자 설명해 줄게요.